서울의 한 식당. 한국 여행을 온 서양인 가족이 굴을 먹고 있네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로 보이는 중년 남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우는 모습에 아내와 딸은 깜짝 놀라며 남자에게 말을 겁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 한국 여행을 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럽의 주변 나라에도 조용하고 괜찮은 휴양지가 많은데 뭐 하러 먼 동양의 나라에 돈을 쓰냐고 잔소리하던 아버지였죠. 그럼 그가 한국에 와서 식당에서 갑자기 왜 눈물을 흘리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그리스인 페넬로페 씨의 제보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 아테네에 살고 있는 페넬로페라고 합니다. 과거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바르트코메오 내전에 참여하여 공을 세운 장군이었습니다. 바르트코메오 전쟁은 그리스 내전으로도 불리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스에서는 좌익과 우익이 벌였던 전쟁입니다. 공산당 지원자들은 인민해방군을 조직하여 정부군과 싸웠으며 우익의 육군은 정부를 지원하였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1949년에 정부군의 승리로 끝났으며 공산주의자들은 패배하였다고 해요. 저희 할아버지는 우익 육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전하여 많은 공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어릴 적 굉장히 넉넉한 집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생각보다 오래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에는 국왕이 있었다고 하는데 군부 정권과 국왕의 갈등이 여러 번 있어 혼란스러운 사이 저희 할아버지께도 불똥이 튀었고 어느새 숨어 지내야 했다고 했어요. 말하기 복잡하지만 결국 1973년에 왕정이 폐지되고 국왕이 공식적으로 폐위되면서 우리 집안은 그나마 숨쉬고 살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잘 살아오고는 있어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말이죠. 제가 우연히 아버지의 아주 어릴 적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꽤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버지가 지금처럼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큰 불만 없이 그저 상황에 맞게 살아오고 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두 분은 함께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돈을 벌 수 있다면 뭐든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고생을 한 끝에 저희 가족은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게만 해도 총 2개이고 제법 규모가 됩니다. 식당 1개와 그 근처 카페 1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거기서 일손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여유가 있으니 편하게 사셔도 되지만 그동안 살아온 세월 때문일까요? 아버지의 근검절약 습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0년 넘게 같은 옷들을 돌려 입으셨고 뭐만 하면 비싸다는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아빠와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고 싶다면서 외출하신 적이 있는데 몇 시간도 안 돼서 냉랭한 기운을 팍팍 풍기며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가는 곳마다 비싸다고 하는 아빠를 보고 열받은 엄마가 엄청 뭐라 모양이었습니다. 가난했던 과거는 아버지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가정 환경으로 인해 저는 제가 원했던 인형들을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질 수 있는 인형들은 남한테 얻어오거나 벼룩시장에서 산 낡고 유행 지난 조잡한 싸구려 인형들 뿐이었어요.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인형을 모으는데 집착하게 됐고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외국까지 나가서 인형을 사올 정도였습니다. 20대 젊을 때는 그 당시 한참 인기 있던 일본의 인형을 구하기 위해 아시아에도 튜브 왔다 갔다 했어요. 돈 모아서 이걸 사러 먼 아시아까지 왔다 갔다 했을 정도니 얼마나 여기에 진심이었고 심하게 말하면 집착이었는지 알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의 인형을 구하기 위해 종종 갑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국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나라였고 가도 일본이랑 중국이랑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더군요. 한국은 일본이랑 중국을 훨씬 뛰어넘는 매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인형을 구하는 김에 여행도 즐길 겸 한국에서 2박 3일을 보내고 왔는데요. 처음에는 인형이 목적이었지만 어느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한국은 볼 것도 많고 사람들도 친절하며 수준 높은 시설들과 편의 요소들이 많은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에서 보고 무척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언젠가 우리 아빠랑 한국 여행을 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아빠의 생일을 앞두고 저는 부모님께 한국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빠는 기차만 타도 유럽 여기저기를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고 그리스에서 크루즈를 타면 엄청 편하게 아름다운 섬들을 돌아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비싼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까지 가서 돈을 쓰냐고 돈 아까운 줄 모른다고 또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가보면
웬만한 유럽 선진국보다 한국이 훨씬 좋다고, 일단 가보면 말이 달라질 거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영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이미 설득당한 어머니와 함께 계속 같이 한국에 가자고 조르니 아버지는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아빠의 고집에 따라 유럽에 싸구려 저가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힘들게 저희 가족은 서울에 도착해 본격적인 한국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도 먼 거리니까 대형 항공사를 탔어야 했는데 일단 시작부터가 체력적으로 힘들긴 했습니다. 명동 거리를 구경하다 카페에 들어가 가족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던 저희는 탄산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다가 목이 말라 카페 점원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요. 아버지는 또 쓸데없는 데 돈 쓴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때다 싶어 제가 웃으면서 아버지에게 한국은 물이 공짜달라고 말을 하자 눈이 엄청 휘둥그레지시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저렇게 깨끗한 물을 공짜로 준다는 것에 무척 충격 먹은 듯 했습니다. 그리스 레스토랑과 카페에 있는 물을 먹으려면 사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수돗물을 떠달라고 해야죠. 하지만 그리스는 한국의 깨끗한 수돗물과 달리 석회질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아 건강을 생각한다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버지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을 구경하던 중 어머니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셨는데요. 아버지는 조금만 참으라며 곧 저녁 시간이니 식당에 가서 화장실에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괜찮다며 어머니께 근처에 있는 미술관 내 화장실을 이용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화장실에 쓸데없이 돈을 쓰냐고 뭐라고 하셨지만 저는 또 화장실도 무료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아버지는 물도 공짜인데 화장실도 공짜라고? 라고 믿기지 않는 듯 되물어보셨습니다. 그리스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손님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거나 공공 화장실을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관광지가 많은 그리스는 관광지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대부분 비용을 지불해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데 한국은 반대로 웬만한 공중 화장실도 무료고 식당에 가서도 급하다고 양해를 구하면 쓰게 해주는 게 보통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심지어 화장지에 비데에 손 씻는 비누까지 청결한 관리가 완벽하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한국에 살면 돈 아낄 일이 많겠네 라고 신기해하셨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부모님을 데리고 한국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비싼 고급 음식을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모님 두 분 다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군요. 저는 수소문한 맛집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간 음식점은 바로 굴 요리를 하는 가게였습니다. 유럽에서는 굴이 무척 고급 요리인데요. 굴 하나당 가격이 평균적으로 한국 돈으로 2,000원 이상이라 배부르게 먹으려면 몇십만 원 어치가 깨지는 건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굴을 배 터지게 먹어도 유럽에서보다 훨씬 적게 나와 계산서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마침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더군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아버지는 어릴 적 여유 있으실 때 굴을 엄청 좋아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집안이 힘들어지고 나서는 돈이 아깝다고 거의 못 드신다고 하셨어요. 과연 어머니의 말이 사실인지 평소라면 비싼 곳에 왔다고 날뛰어야 할 아버지가 조용히 눈을 못 떼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어요. 테이블에 장착된 굴찜기에 굴을 쏟아붓는데 부모님은 어마어마한 굴의 양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돈을 써도 아무 말 안 했던 어머니마저 저보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죠. 저는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려고 굴의 가격을 말했습니다. 제가 시킨 가장 큰 사이즈 굴찜의 가격은 5만 원, 유로화로 치면 약 35유로가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지 제가 가격을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굴을 찌고 있을 동안 서비스로 생굴과 무생채, 굴 미역국 등의 음식이 나오자 더할 말을 잃으신 듯 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5만 원에 이런 서비스는 어림도 없거든요. 저는 부모님께 한국 사람들은 생굴을 초장에 찍어 먹는다며 먼저 시범을 보였고 부모님도 저를 따라했습니다. 어머니는 생굴을 입에 넣자마자 굴의 향과 함께 초장의 새콤한 맛이 잘 어우러졌다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굴을 드시면서도 계속 무표정이셨습니다. 저는 눈치를 보며 맛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저보고 내버려두라면서 원래 가끔씩 딴 생각에 빠질 때 저러신다고 굴미역국이 너무 맛있다면서 저에게도 얼른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굴찜이 다 되었다는 타이머가 울리고 소리를 듣고 온 점원이 저희 테이블에 찜기를 열었습니다. 찜기를 열자 모락모락 연기와 함께 굴향이 싹 퍼져 식욕을 자극했는데요. 목장갑을 끼고 조심조심 껍질을 열어 굴을 쏙 빼놓은 다음 아버지께 먼저 드렸습니다. 저는 김치랑 먹어도 맛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굴 그대로의 맛을 느끼고 싶다며 그냥 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유럽인들은 보통 생굴을 먹기 때문에 처음으로 굴찜을 드신 아버지가 어떤 반응일지 너무 긴장됐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굴의 맛을 음미하셨습니다.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저와 어머니는 당황했는데요. 저는 나름 맛있었던 집이라고 생각해서 온 거였는데 아버지 취향은 아니었던 걸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곧 눈물을 닦으시더니 저에게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는 생전남에게 아쉬운 소리도 안 하셨지만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다니 믿기지 않더군요. 한국의 식당에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짜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은 고단함의 연속이었는데요. 젊은 시절 본인의 신분을 노출을 우려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고 온갖 막노동과 자비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워낙 물가가 비싸니 삶은 팍팍했습니다. 그날도 일을 끝내고 퇴근한 아버지는 슈퍼에 들려 장을 보곤 했었다고 하는데요. 가격을 비교해가며 살 것을 고르는 자신에게 문득 서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뼈 빠지게 일에 돈을 버는데도 동전 하나에도 벌벌 떨어야 하는 인생이라니. 아직 젊고 충동적이던 아버지는 욱하는 마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먹고 싶은 것 하나 못 먹나 생각이 들어 근처 수산물 시장에서 굴을 박스채 사들고 집에 들어왔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굴의 양을 보고 미쳤다고 소리치는 어머니를 무시하며 열심히 굴을 드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내 곧 충동적이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저희 4번째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굴을 사느라 돈을 다 써버린 아버지는 제가 갖고 싶은 인형을 사주지 못했고 불쌍한 마음에 저녁 내내 울었던 어린 저는 몸살에 걸려 몸져 누웠었다고 해요. 아파서 끙끙대는 딸을 보며 아버지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고 자기 자신만 생각한 죗값을 딸이 치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 아버지는 절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버는 돈은 오로지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위해서였죠. 스스로 원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살아오셨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살아온 삶의 행적을 들으며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오셨는지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도 감정에 북받쳐 우신 아버지가 어이없었는지 당신이 애냐면서 핀잔을 주셨는데요. 아버지는 눈물을 보인 게 창피하셨는지 괜히 이상한 딴소리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안 온다고 했잖아 라고 말이죠. 다시 그리스로 돌아가는 날 저는 아버지에게 계속 가족을 위해 사셨으니 이제는 본인을 위해 사셨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는 조금은 여유 있게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 저희 아버지는 한국도 안 가냐? 라면서 은근슬쩍 저에게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곧 돌아오는 저희 생일날 또 다시 부모님과 한국에 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요리를 먹어볼까 고민 중인데 혹시 한국에 가서 반드시 먹어야 할 메뉴가 있다면 지역과 음식명을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께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드리고 싶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좋은 기억으로 평생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에 인색한 그리스 아버지가 가슴속에 묻고 있었던 진실과 가족을 향한 마음에 대한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딸의 마음과 가족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감동적인 사연이었네요. 사연자님의 부탁처럼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메뉴나 지역 음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TV는 전 세계 50여 개국 구독자님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접수받고 있으니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제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